자, 10번 문제. 우리말 영어로 바르게 옮긴 거 찾기. 지금 중간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as if가 들어가는 가정법. as if의 특징은 뭐가 있었어? 뒤에 과거가 등장하면 앞에 있는 동사와 동일한 시점을 설명할 수가 있었지. 그럼 여기 한글. 그는 그녀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럼 행동했다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 act는 ed가 붙는 게 맞겠지. 그럼 모르는 척 하는 거, 행동하는 시점, 동일 시점이겠지. 그럼 시제가 뭐가 돼야 돼? 과거가 돼야 되겠죠. 같은 시점이니까. 그럼 정답으로 들어갈 건 3번이 되겠네요. 근데 에지프 뒤에 과거 배가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한 번 더 그러면 지금 acted는 과거를 썼지. 뒤에서 지금 didn't know라는 과거형을 써버리면 뭐다? 앞서 등장한 사건과 동일한 시점을 설명한다 이거야. 그럼 만약에 앞에가 현재라면 뒤에 과거를 쓰면 역시 얘도 현재를 설명하는 게 되겠지. 이해됐나요? 자, 한 번만 더. 이 개념은 익혀야 돼. 앞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 중간에 as if가 나올 거야. 앞 문장의 시제가 현재야. 근데 as if 다음에 등장하는 동사가 과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어떤 시제를 설명하는 거? 현재를 설명한다 이겁니다. as if 다음에 과거는 앞에 놈과 똑같다를 나타내는 거니까. 배가거든요. 그럼 만약에 오케이 as if 뒤에서 대과거 시점을 쓰면 이건 뭐 하는 거? 앞에 있는 동사보다 한 단계 이전 시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가 현재니까 이걸 쓰면 과거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만약 앞에가 과거고 뒤에가 대과거면 앞에는 과거, 얘는 대과거를 설명하는 거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2번도 다 맞네요. 2번은 앞에 act가 안 되기 때문이겠지. 행동했다잖아. 행동했다라는 동사 자체가 과거가 돼야 맞겠지. 2번이 만약 정답이라면 행동을 하는 시점이 현재가 돼버리니까 안 되겠지. 본 동사 자체의 시제가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아니 그 뒤에 대가고 나니까 한 단계 이전이라 하지 않나요? 오케이. 지금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얘가 행동했다는 시제가 뭐야? 과거지. 모르는 것처럼은 뭐야? 과거지. 오케이.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아는 것처럼 답합니다. 그럼 아는 것도 현재고 답하는 것도 현재겠지. 여기선 행동했다. 모르는 것처럼. 그럼 모르는 것도 과거고 행동하는 것도 과거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행동했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여기가 현재니까 여기서 대과거를 쓰면 이건 과거를 설명하는 건 맞아요. 근데 앞에가 안 맞잖아. 앞에는 현재가 되니까. 오케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정법 자체적으로만 그 파트만 놓고 보면 had pp가 과거인 건 괜찮지만 앞선 본 동사 자체의 시제가 안 맞으니까 이거는 성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 3번 골라주시고요. 11번 갑시다. 자, 11번 where를 쓸 때 들어갈 말이 when 또는 where. 이건 뭐야? 문제가 좀 그렇죠? 장소, 공원, 방, 장소, 공장 다 장소에 대한 설명이니까 where 되겠고 정답은 5번. moment는 무슨 뜻이죠? 순간. 오케이. 시간의 표현이니까 관계부사 when이 들어가겠지. 단순한 해석도 필요 없는 앞에 있는 선행사만 놓고 봐도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자, 12번. 해석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한 문제였죠. 정답은 2번. 이 strict란 단어를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strict가 무슨 뜻이야? strict는 엄격한이라는 뜻입니다. 엄격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strictly speaking 하면 엄격히 말하면 이란 뜻이 되겠지. 분명히 정확히 확실히 말하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 것들도
이제 동명사나 분사 공부할 때 관용 표현으로 등장하는 놈들. 결론은 뭐? 암기해서 해결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단순히 이해로는 넘길 수가 없어요. 12번에 2번 골라주면 되겠고, 다음 13번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몇 번을 고르셨을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5번이었고요. 일단 하나하나 중요한 거 체크. 보기 1번은 뭘 물어보고 있지? never 이라는 부정어를 앞으로 끄집어냈어. 주어 동사를 제외한 뭔가를 앞으로 끄집어내. 그럼 뭐 해야 돼? 도치시켜야 돼. 그러니까 had I라는 동사 주어 순서를 확인해라 이거겠죠. 2번은 이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do. 지금 구조 접속사 뒤에 새롭게 시작이 됐고요. 뒷문장을 살펴봤는데 의문문 아니고 부정문도 아니야. 일반 동사 앞에 do를 썼어. 우리 이거 뭐라고 불렀어? 강조에 들어가 있었지. 의문문도 부정문도 아닌데 일반 동사 앞에 do를 붙이는 강조. 자, 3번은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 이 ing를 물어보는 거겠죠. documentary는 겁나게 흥미롭고 informative. 정보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 information을 알고 있죠? 이 정도 단어는 또 암기할까 그러면 inform 무슨 뜻? information은 정보였어. 동사로 inform하면 정보를 주다. 알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 inform 하면 알려주다, 알리다. 정보 제공의 뜻이 되는 거. 그럼 자, 3번에서 요구하는 건 요 ing라 그랬어요. ing와 ed를 구분하는 거 무슨 파트였지? ing와 ed 분사 파트.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중요한 건 동사를 형용사로 바꿨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능동과 수동. 그럼 흥미로운 건 누구야? 얘가 꾸며주는 거. 다큐멘터리죠. 다큐멘터리는 흥미를 주는 애야, 흥미를 받는 애야. 주는 애.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그러면 ing는 맞겠죠. 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흥미를 느낄 수 있어. 사람의 상태는 ed가 맞겠지만 얘는 사물을 꾸며줘. 결론, 분사가 등장하면 누구를 꾸미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을 통해서. 해석 안 하고 문제 풀면 절대 풀이가 불가능해요. 자, 4번. 이거는 소, 동, 주 물어보고 있네요. 소동주 언제 쓰는 거였지? 일치. 주어도 그러하다였죠. 그럼 여기서 so를 쓰는 조건은 뭐가 있었어? so는 그렇지. 앞에가 긍정문일 때 쓰는 거였어요. 앞에가 부정문인데 나도 그래 할 거면 so 대신에 뭘 써야 돼? neither. 정확한 말하면 neither. 그지? 그리고 동사는 앞에 있는 게 일반 동사니까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지. 조동사면 조동사, 비동사면 비동사, 일반 동사는 do나 does나 did. 오케이. 그럼 5번은 왜 틀렸냐? 이거의 특징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not only but also는 뭐예요? 그치? 뿐만 아니라 뭐뭐도. 이런 거 우리 무슨 접속사? 상관 접속사. 오케이? 뭐 not only but also도 있었고 either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얘는 솔직히 어렵지 않게 출제했습니다. 동사가 나왔고 to 부정사가 나왔어. 근데 앞에 누가 있어? 조동사가 있지. 조동사의 영향 이거 할 뿐만 아니라 이거 합니다. 그럼 둘 다 동사 원형이 필요하니까 to는 없애버려라 라는 걸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그러니까 문제 풀고 정답만 찾지 말고 왜 그런지 뭘 요구하는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력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14번 용법이 나머지와 다른 것. 얘는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에겐 그닥 중요하진 않은 문제. 정답은 몇 번? 3번. 현재 완료의 용법. never, ever 들어가면 무슨 용법? 경험.
three times. time에 s 붙이면 뭘 설명하는 거죠? 그렇지. time에 s를 붙이면 횟수나 배수를 설명하는 거. 그래서 3번 어쩌고 저쩌고니까 역시 경험이 되겠고. have been 나오면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혹시라도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라면 이거는 외웁시다. 다음에 to 플러스 명사를 쓰거나 아니면 장소에 대한 설명이 따라오면 이때 어디에 가본 적 있다라고 해석이 되겠지. 가본 적 있다. 그래서 경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됨을 설명하는 얘기가 되겠고, 이 정도까지 기억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건 정말 암기를 잘하고 있는 거. 이 have gone to 하면 무슨 뜻이었지? 어디로? 가버렸다야. 이 have gone to의 이상한 문법적 특징은 뭐가 있었지? 앞에 주어는. 자, 이건 안 써도 솔직히 뭐라고 안 할 건데, have gone to라는 표현이 나오면 앞에 있는 주어는 무조건 3인칭만 나올 수가 있어요. have gone to 앞에는 1, 2인칭의 주어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규칙이에요. 자, 이런 것들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절대 쉬운 게 아니야. 교재상으로만 구분하면 중3이지만 고3이랑 똑같다 그랬어. 결국 마지막 단계를 공부하는 거. 그럼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 복습을 해야 돼. 거기서 더 어렵다 느끼면 뭐 해야 돼? 중2 과정을 또 개별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어려우면 또 중1 과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귀찮은 거, 나 아는 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정답 찾는 거랑 완벽히 이해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중1, 중2, 중3 교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시간 쏟아붓지 않으시면 난리 나요. 그래서 요거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15번 갑시다. 15번 다른 거 고르라고 합니다. 얘는 명사적 용법이 아닌 투부정사를 골라라 라는 문제. 정답은 2번. 그녀는 행복했죠. 왜? 트윈 시스터를 만났으니까. 그런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사. 1번 같은 거 잘 체크하는 게 핵심. decide는 무슨 동사? 결정하다, 결심하다. 무슨 동사? 그렇지. 일반 동사가 보이면 무조건 타동사인지 아닌지는 판단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타동사, 뭐뭐를 결정하는 거 자연스러워. 뒤에 뭐 필요해?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뭐만 들어갈 수 있어? 명사. 그러니까 얘는 명사적 용법이라고 접근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용법 구분 자체는 시험 문제로 안 나오겠지만 타동사니까 목적어 필요해. 이런 분석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meet 무슨 뜻이었어? 만나다. 의도한 만남 설명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맨날 똑같은 건 재미없으니까 뭐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만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뭐뭐를 충족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쓰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뭐 meet the need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충족이라는 의미를 모를 경우에는 필요성을 만났으니까 필요함을 알게 됐어. 아, 충분하지 않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 필요함을, 부족함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meet의 의미 충족시키다 추가해서 꼭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정말 쉬운 거 하나 물어볼까? 보기 4번. 이 오브는 뭘 나타내고 있나요? 보기 4번의 오브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 이 정도는 그렇지. 뒤에 to 부정사에 대한 행위의 주체, 의미상의 주어를 쓰고 있는 거겠지. 사람의 성격, 성품 나왔으니까 오브를 쓸 수 있는 부분까지 연결. 아주 쉬운 단어 질문. WARN, warn 무슨 뜻?
그렇지, 경고하다라는 거죠. 그럼 the guard, 그 뭐라고 할까, guard. 우리말로 뭐라고 하니? 경호원? 지키시는 분은 경고했죠? 나한테 넘지 말라. 노란 선을 넘지 말라. 이런 얘기겠지. 핵심은 부정어 not의 위치. 학년 상관없이 부정어 not의 위치는 뭐만 찾으면 돼? to와 ing만 찾아서 앞에다 갖다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알겠지? 자, 16번 봅시다. 칼은 walking down, 걸어가고 있죠? 길거리 걸어가고 있어. stop이란 동사의 특징은 to랑 ing가 기본적으로는 둘 다 나올 수 있지만 의미가 달라요. 이 shoelace가 무슨 뜻이죠? shoelace라는 건 얘는 신발끈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shoelace는. 그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발끈을 묶기 위해 멈출까? 신발끈을 묶는 것을 멈출까? 걸어가고 있으니까. 묶기 위해 멈추겠죠. 그럼 우리가 고를 건 투부정사. 오케이? 투부정사. 나는 다음 거 travel to Alaska 놀러 갔죠? 어렸을 때 놀러 가봤어. 나는 기억하고 있죠? 오로라를 봤던 걸 기억한대요. remember 이라는 동사의 특징은 to와 ing의 차이점. to가 붙으면 하지 않은 거, ing가 오면 한 거. 알래스카에 놀러 갔다가 오로라를 봤겠어 안 봤겠어? 내용적으로 봤죠. 그걸 기억하겠지. 그럼 우리가 고를 건 ing.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6번에 1번. 자, 다음 페이지 17번 갑시다. 17번 보자. Please enjoy the food. 음식 맛있게 드십시오. For the guests. 손님들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동사는 prepare. 뜻이 뭐죠? 준비하다. 그럼 이 단어가 누굴 꾸며주는 거야? 준비. 그렇지. food를 꾸며줘. 그럼 준비하는 음식이야? 준비된 음식이야? 그렇지. 준비된 거니까 이사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B. Mr. Lu는 is sad. 전해집니다. 지금 say라는 동사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었어. 근데 여기는 비동사가 추가가 된대. say라는 동사 뒤에 동사 뭐 써야 돼? to야 ing야? to겠죠. say는 따로 암기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 ing가 등장하는 경우 mind, enjoy, avoid, finish, keep 이딴 것들 암기해야 됐던 거. 그런 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투부정사를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요 17번 마지막 단어 generation은 무슨 뜻이야? 얘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세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스마트폰, 뭐 4G, 5G 할 때 그 G가 이 generation이라고 했었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자, 18번.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요. 정답이 아닌 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정답인 표현을 너무 쉽게 출제해 놨어. 정답은 몇 번? 정답은 3번. 보자. 제시되어 있는 문장의 since, 접속사가 사라졌다. 접속사를 날리는 건 어떤 파트였어? 분사구문. 접속사 제끼고, 주어 일치하면 제끼고, 시제 같으면 ing, 부정은 not이 와야죠. didn't가 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not having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보기 1번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의문사나 관계사 뒤에 ever를 붙이면 뭐뭐든지 정도 해석이 돼요. whenever, 언제든지, whoever, 누구든지, whatever, 무엇이든지 이런 식으로. 요거는 여기선 크게 중요치 않고 2번 같은 경우는 절대 고르면 안 됩니다. 2번을 만약 골랐다면 단순 암기조차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hate. 우리 목적어로 to랑 ing를 모두 쓸 수 있는 동사 뭐 있었죠? like, continue, love, love,
like가 좋아하다, 사랑하다, 싫어하다, 시작하다, 계속하다. 그지? 이런 의미를 갖는 동사들은 to나 ing를 모두 쓸 수 있었지만 그때 따로 추가 암기해야 되는 건 이런 놈이 있었어요. dislike는 좋아하지 않다. 이거 뒤에는 뭐가 따라오니까? 동명사가 따라오니까. like는 to나 ing를 모두 쓸 수 있어. dislike는 ing만 써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칙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암기. 알겠죠? 계속 똑같은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진짜 시간이 없고요. 이 암기가 안 되면 그 뒤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1대1 개인 과외를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때는. 고등학생들인데 중1, 중2 거 붙잡고 있어야 돼요. 진짜로. 개인 수업을 하더라도. 무조건 따라오십시오. 자, 그 다음에 19번. 알맞은 거 고르기. 이건 조금 어렵게 나왔지. 이 admit이 무슨 말이죠? admit은 인정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뭐뭐를 인정하다. 얘는 뒤에 동명사를 필요로 해요. dump가 무슨 뜻이에요? dump. 여러분 덤프 트럭이란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덤프 트럭이 뭐야? 겁나 큰 거. 근데 뒤에다 짐을 실어. 근데 덤프 트럭의 특징은 어떤 뭐 이렇게 물건을 잘 싣고 가서 최종 목적지에 가면 뒤에 있는 이렇게 뭐 대충 뭐 트럭이 이렇게 생겼겠고 뒤에 이렇게 짐칸이 이렇게 달려 있겠지. 그럼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떻게 돼? 쭉 올려서 짐칸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럼 여기 문이 이렇게 올리면서 안에 있는 짐들이 이렇게 팍 쏟아지는 거. 그런 걸 덤프 트럭이라고. 덤프가 뭐야? 쏟아 붓다라는 동사야. 오케이. 그래서 덤프 트럭이랑 하는 겁니다. 뭐 길거리 이제 커다란 이제 차들. 그럼 해석하면 그들은 인정해서 쏟아 부었대. 뭐를? 쓰레기를 강에다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행위를 인정했다는 거. 자, 다음 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The plot of the play. play 앞에다 더를 붙이면 아주 높은 확률로 연극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극이야. 연극의 plot. 이건 뭔데? 얘는 줄거리. 그 연극의 줄거리는 겁나게 재밌대요. 그럼 여기서 재밌다라는 게 꾸며주는 건 누구죠? 이 ed가 붙을지 ing가 붙을지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 흥미롭고 재밌는 대상은 줄거리잖아. 줄거리는 재미를 주는 놈이야, 받는 놈이야? 주는 놈이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또는 사물이니까 우리가 오를 건 ing. 자, 다음 거. 나는 제니를 만났습니다. chemistry, 화학을 공부하는 친구인가 봐요. 콤마를 찍은 관계대명사. 무슨 용법? 계속적. 누구 쓰면 안 돼? that은 안 돼. 정답은 그러면 ing, 후.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착살나고 있죠? 그렇지? 학년, 학교 상관없이 문법 문제가 다 이런 것들이 꼭 한두 문제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맞출 수가 없어. 20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틀린 하나가 누군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일단 D가 틀린 거. 얘는 너무 어려. 학교에 갈 수 없다. 여기서 의도하는 거 이놈을 누구로 바꿔? to로 바꾸는 거겠지. 그럼 투투용법 어려서 못 간다. 자, 보기 1번은 A는 이 enough의 쓰임을 갖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여기 나온 enough는 품사가 뭐지?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여기는 enough는 부사. 누굴 꾸며줘? 충분히 똑똑하지. smart는 누굴 꾸며줘? she. 그럼 얘는 형용사. enough는 부사. enough는 형용사랑 부사의 형태가 똑같다고 했었어요. 차이점은 형용사로 쓰이면 enough가 형용사로 쓰이면 앞에서 뒤로 꾸며주고 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그럼 여기 지금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니까 수식 방향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B를 틀렸다고 판단해서 3번을 골랐다라면 일단 접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봤죠. 불타는 집을 봤어. 꿈속에서. 집이 불타지는 거지. 그러니까 burn을 과거 분사로 쓸 수 있겠지만 이 burn 자체가 불을 붙이다라는 의미보다는 불이 나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좀 더 어렵게 설명하면 burn은 기본적으로 자동사로 쓰여요. 자동사는 뒤에 누가 따라올 수 없다? 목적어. 목적어가 따라올 수 없는 걸 자동사. 그런 자동사는 수동의 pp를 쓰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burn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적절함을 확인하면 되겠고, C는 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물어보는 건데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2번 한 개 고르면 되겠고요. 이거 아까 질문도 있었던 as if를 명확히 판단하는지 판단. 그는 아프리카에 가봤던 것처럼 말했다. 말했다. 시제가 뭡니까? 과거니까. 우린 talk에 ed를 붙여야 되겠지. 오케이. 말했다. 그리고 as if의 등장. 그럼 얘가 말하는 시점에 아프리카를 가는 거야? 말하기 전에 갔던 거야? 말하기 전에 갔던 거겠지. 이건 내용으로 접근해야 돼. 그럼 앞에 말하는 시점과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대과거, had pp가 되겠지. 그럼 가본 적 있다라는 표현은 have been to. 시제를 갖다 붙이면 had been to까지 연결이 되겠죠. 오케이. 됐나요? 자, 다음에 22번. 이거는 내용행상의 접근이겠네요. You can go. 넌 갈 수 있어. 너가 원하는 무슨 든지. If you have a car. 차가 있으면 그럼 내용적으로 그렇지 어디든지니까 여기에 wherever 들어가면 되겠죠. 차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다음 거 뭐뭐든지 you are doing 하고 있죠. Stop and listen to me. 멈추고 내 말 좀 들어. 그러면 들어갈 건 whatever. 그러니까 너가 무엇을 하든지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가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남은 하나 whoever 갖다 붙이면 whoever gets the highest score. 최고점을 받는 누구든지 이렇게 되겠지. 최고점을 받는 누구든지 win the prize. 상을 수상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거는 ever 붙는 건 기본적으로 내용적인 판단. 좀 더 심오한 건 명사절, 부사절을 판단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관련된 문법 나올 때 한 번 더 추가 설명 드릴게요. 자, 13번. 우리는 10년째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 10년째 for 10 years. 기간이 발생했지. 그럼 뭘 써야 돼? 기간이 발생하면 완료가 필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근데 ing가 들어갔어. 살고 있다. 살고 있는 중이다. 즉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란 얘기야.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현재 완료 have been be 플러스 ing 진행 시제 쓸 수 있겠죠. 우리는 살고 있다 in 어디에? the same village만 이렇게 옮길게요. 그래서 완료 진행형의 형태를 완성해 보자라는 문제. 자, 그 다음 거. 요 2번 문제를 23번의 2번 문제를 잘 해결했다라면 전체적으로 문제 푸는 눈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구나 스스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얘는 지금 수동태를 쓰고 있어서 어려운 겁니다. 자, 그 작은 개는 다 썼죠? 동사 돌보아질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돌보다가 뭐죠? 자, 우리가 아는 돌보다는 take care of예요. 돌보아질 것이다면 시제가 뭐가 돼야 돼? 미래가 돼야 되겠지. 돌보아질 것이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그럼 B 플러스 PP가 필요하겠지. 그렇지. 이걸 완성하란 얘기야. 그럼 그 걔는 돌보아질 것입니다. 수동태 썼으니까 뭐뭐에 의해서 전치사 by를 쓸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by 누구에 의해서? 그 구조팀 the rescue team만 뒤에다 갖다 붙이면 이렇게 완성되겠지. 그래서 이 take care of가 하나의 동사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얘가 의도하는 건 여기 of라는 전치사가 있고 뒤에 by라는 전치사가 있어. 전치사의 중복이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갖는 동사, 무슨 동사라고 했죠? 구동사 또는 동사구, 이런 것들은 암기가 안 되면 풀이가 불가능했다. 예문으로 그런 거 했었잖아. put on, put off 했었잖아. 그지? take on, take off 이런 것들. 자, 이런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필요하고요. 24번. 나는 이거 find 나온다고 무조건 발견하다 찾다만 하지마. 그냥 알다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나는 알았어. 그 책 흥미로워. 그 흥미로운 건 뭐야? 책. 책은 흥미를 주냐 받냐? 줘요. ing야 ed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 interesting의 형태를 빈칸에 옮기면 되겠죠. 자, 땡글뱅이 2번 뭐 물어보냐? went라는 동사 fish는 뭐죠? 자, 여기서는 동사로 낚시하다를 요구하는 거야. 그럼 동사 뒤에 동사 들어갈 수 없죠. 뭐 내용적으로 go는 to도 ing도 쓸 수 있지만 단순 형태로 go는 ing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go ing가 뭐뭐 하러 가다라는 뜻이야 원래. 근데 여기에 to fish를 썼다. 난 낚시하기 위해 갔다? 절대 틀리지 않아요. 오케이? 하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go 다음에 to랑 ing를 물어보면 그건 무조건 ing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네요. 문제인 건 맞습니다. 자, 다음 거. boy, 어떤 놈? 얘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얘가 동사로 쓰였구나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 동사 sit은 쓸 수 없겠지. 그리고 이렇게 묶이면서 주어를 꾸며주고 있구나. 이거 찾는 연습하는 거야. 그럼 소년, 어떤? 비치, 해변가에 앉아있는 소년은 브라운의 아들이래요. 그럼 sit이란 동사로 앞에 있는 얘를 꾸며줘야 돼. 뭘로 고쳐야 돼? 그렇지, sitting으로 고쳐야 되겠지. 그럼 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중간에 누구 생략이라고 했었어? 관계대명사 그렇지,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로서 ing가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다 라는 걸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5번 보자.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지금 얘는 누구랑 누가 잘못됐을까? 얘는 A와 C가 잘못됐네요. A는 왜 잘못됐어? 완전 생 기초에 해당돼. 그래. then 비교급이니까 smart가 아니라 smart에 er 붙인 형태가 돼야 되겠지. 근데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라는 다른 어떤 애들보다 더 똑똑하지. 그럼 제일 똑똑한 건 누구야? 사라겠지. 구조상으로는 비교급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최상급이지. 이 말을 쌤이 왜 하고 있어 지금? 구조상으로 비교급이었어. er 붙이니까. 근데 실제로 문장을 통으로 해석했더니 내용은 최상급이야. 그럼 어떤 말이 떠올라야 돼 여러분들? 비교급을 이용해서 최상급을 나타냈어. 현우 아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런 경우는 any other 플러스 단수 명사를 쓰기로 되어 있었죠.
자, 비교급을 이용해서 어디다 적은 것 같지 않아요? 비교급을 이용해서 내용적으로 최상급을 표현하면,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비교 대상이 존재할 거야. 분명히 여러 개가 나올 거야. 하지만 이런 경우는 any other 플러스 단수 명사를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반에 분명히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근데 girl에다가 s를 안 붙이는 이유. 이런 식의 문장 표현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A가 틀린 건 단순 비교급으로 확인하면 되겠고, B는 틀린 건 아니지만 3times이니까 여기선 3배 정도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들아, as가 쓰인 문장이 은근 분석이나 해석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확히 분석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만약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돼? 앞에 거 지우고요, 뒤에 거 지우세요. 통으로. 오케이. 이게 as가 쓰인 문장의 핵심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부지런합니다. 너만큼. 그럼 내용은 뭐야? 나나 너나 부지런하다가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보자. 그냥 단순하게 I am, 나는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smart, 난 똑똑해. as you. 그럼 as가 쓰였으니까 내가 똑똑한 거야? 너가 똑똑한 거야? 둘 다겠지. 너만큼 똑똑한 거니까 둘 다 똑똑이겠지. 근데 이런 식의 문장을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줬어. 이 문장을 주고 둘 다 똑똑해요를 주제문으로 잡으면 그건 틀려요. 오케이? 이거는 앞에 놈을 강조하는 표현이야. 이건 문제풀이법을 알아야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이건 내가 똑똑하다는 걸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겠지. I am, 나는. 자, 이런 것도 이제 고등부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 Not only smart, 나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뭐라고 할까? diligent, 성실합니다. 그럼 나는 똑똑하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하겠지. 하지만 이 문장은 역시 also가 붙은 걸 강조하는 구문이야. 나는 부지런해요를 설명하는 지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익히지 않으면 모의고사는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과 모의고사는 조금씩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만 공부하는 건 실제로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1차적인 또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내신 점수를 끌어올리는 거니까. 오케이. 그거 하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C는 왜 틀렸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쓰레기 같은 문제. C는 왜 틀렸을까? 되었죠. 점점 더 어려워. To buy house. 집 사는 건 점점 더 어려워. hard의 비교급이 뭐지? 그렇지. 얘는 비교급 만들면 ER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more and more 이걸 쓰면 안 되지. harder and harder. 지금 이거를 쓰라는 얘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렸다는 것까지만 체크해 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